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0.95로 0.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일단 뭐 나스닥에 대한 얘기 간단히 또 한 다음에 우리 옵션 만기일 오늘 굉장히 변수가 컸습니다. 옵션 만기일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 변수가 상당히 컸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점검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나스닥은 여전히 28 전쟁 발발 후에 720선 빨간 선 나스닥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켜왔던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지지를 해서 연속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개인들이 모두 숏 포지션으로 몰려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나스닥의 영향으로 자꾸만 국내 증시도 매일 갭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갭 상승 후 하루는 음봉, 하루 이틀은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이팔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란의 개입이 중요했는데 뭐 개입 여부가 뭐 아닌 것 같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전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안정세를 찾거나 이런 상태였는데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9월 수준으로 조금 뭐 완화됐고요. 유가도 순간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부담감이 축소되면서 나스닥이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우리나라 증시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기존 하락 배팅을 늘려왔던 외국인들이 서둘러 손절을 하고 포지션을 축소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어제 같은 경우는 270억이라는 큰 손절을 단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200억 손절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연일 손절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꽤나 많은 손절을 통해서 대량으로 쥐고 있던 매도 포지션의 힘을 조금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환매수가 3일 동안 나오면서 오늘도 7천억 원이라는 환매수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매도 포지션의 힘을 좀 약화를 시켜놨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이때도 손절할 때도 그랬지만 추가 상승에 대비한다. 이때 손절할 때도 추가 상승에 대비한다라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200억 손절까지 단행한 것은 혹시나 여기까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손절을 조금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축소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양의 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정도의 누적 매도량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판매수로 완전히 돌리느냐 아니면 이 정도를 남겨서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데 힘을 쓰느냐가 앞으로 10월 만기가 끝난 시점 오늘 이후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12월 물에 굉장히 많은 수의 매도를 장악했다가 이렇게 반발 매수가 빠르게 나오면서 한 달 하방 배팅 후 떨어뜨렸을 때 최대 1,000억 이상의 평가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불과 13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선물만 단독으로 기준으로요. 옵션에선 좀 보충을 했어요. 선물에서 1,000억 이상 수익을 냈다가 지금 남은 게 13억입니다. 얼마나 외국인들이 지금 제대로 매도 장악했을 그 장악한 환경을 활용하지 못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옵션 만기일 오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갭 상승 후에 프리장부터 뛰어가지고 하루 종일 박스의 제한을 두고 움직이다가 즉 329와 330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마지막 남은 2시 반 이후로 변동성을 주기 시작해서 이런 마지막
굴곡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것은 만기 상품인 옵션 10월물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시간 가치가 이제 다 없는 상태에서 등가의 움직임이 감마값이 큰 등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한쪽으로 편안하게 주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거 내려가는 거 말고 올라가면서 끝났죠. 어쨌든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그냥 변칙적인 움직임이냐라고 하기에는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베팅한 게 완전히 외국인들이 참패였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330 콜 매수했던 거 주력 베팅, 당일 주요 베팅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330 콜 매수 오늘 코스피 200이 328.85로 끝났기 때문에 330 결제에 실패하면서 꽝이 됐죠. 그 다음에 327.5 콜매도에 대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327.5보다 아래로 됐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위로 끝나면서 327.5 콜 매도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베팅한 거는. 그 다음에 327.5 푼 매수를 또 외국인들이 주로 베팅을 했는데 그것 또한 328.85로 끝나면서 꽝이 됐죠. 다 휴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5 푼 매수는 일찌감치 꽝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주력으로 베팅했던 모든 부분이 다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요게 오늘 시장을 판단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던 한 가지였고요. 물론 외국인들보다 옵션은 금융투자가 더 잘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힘을 못 썼던 적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었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추정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하방 베팅을 했을 때 떨어질 때 먹었던 거, 미리 하방 베팅을 구성해서 떨어뜨리면서 먹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반납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방 베팅을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끌고 올라가면서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327.5 콜옵션 베팅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살아나면서 오늘 사실 개인들이 옵션에서 초반부터 그랬지만 콜옵션 베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11월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월물에만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48억 풋옵션이 많았지만 10월물도 있지만 11월물에다가 오늘 풋옵션 베팅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손실은 조금 오늘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안정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221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엔 오늘도 이번 옵션 만기일도 금융투자의 승리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계속 고전을 하잖아요. 선물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쥐고 있다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1000억 이상을 벌었다가 결국엔 남은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억, 선물 기준으로 선물만 뭐 이런 상태. 외국인들이 또 옵션을 가지고도 하방 베팅을 해놓고 많이 또 취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물에 관해서도 계속 삼성전자 중심으로 계속 매도를 늘려왔지만 그마저도 지금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뭐 주식 선물 쪽을 통해서 좀 해지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방 베팅으로 세팅을 강하게 해놨던 것을 마지막에 지금 3일간 이팔 전쟁이 발생한 3일간 제대로 된 움직임, 제대로 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밀려 있다라는 거, 고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개인과 반대편에 서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제 관점은 일단 대체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3일 4일 정도 관점이 안 나가는 게 지금 맞고요. 뭐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거나 아니면 좀 잠깐 스캘핑 할 정도의 뭐 타점이 있으면 하는 정도지, 메인 관점은 지금 일단 시장으로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무포지션으로 관망하자 주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쓰더라도 아주 소량씩만 베팅을 해보는 정도만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려도 타격이 없을 정도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주식 선물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지금같이 난이도 높고 특이한 시장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뜻깊은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만기를 통해서 GS건설 쇼 포지션 잡고 있었는데 마무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뭐 롤오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황상 일단 좀 마무리해놓고 현금화를 다 좀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도 여기서 오늘 좀 더 엊그제가 좀 더 낮은 구간이었지만 쇼 포지션에서 청산하기는 더 좋은 날이었지만 오늘 청산을 해서 이렇게 460만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44만원 뭐 중간에 이제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45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많이 안 잡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 시기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주식 선물을 통해서 이득을 봤던 것들 결과를 보자면 이오테크닉스도 쇼 포지션을 좀 잡아서 청산을 했었죠. 어느 구간에서 청산을 했었냐? 여기였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청산 구간 좀 청산하고 더 내려갔어요. 예. 여기서 청산 마무리하고 더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알테오젠도 주식반에서 현물이죠. 현물반에서 이거 자꾸 어디 가나요? 펜이 현물반에서 자 펜이 자꾸 사라져서 현물반에서 이 부분에서 72,800원을 끼던 날 최종 익절을 한 뒤 그 다음에 뒤이어서 파생반에서 쇼 포지션을 잡아서 익절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내려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게 아닌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롱과 숏으로 지금 어쨌든 두 반을 오고 가면서 다 수익을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잠시 숏을 들어갔다가 여의치 않아서 며칠 전에 익절을 하고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슬쩍 익절을 하고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뭐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뭐 오늘 떨어지긴 했는데 쇼 포지션 잡은 것들 그거는 이제 진행 사항이고 나중에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그 지수 선물 옵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망하는 시기더라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 즉 파생 시장입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요. 뭐 이게 아닌다면 진짜 바이오 쪽에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거나 어떤 뭉텅이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베팅이죠. 결국에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쉬는 구간에서도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보이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11월물 하방 베팅으로 넘어갑니다. 11월물도 하방 베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10월물까지 외국인들이 옵션 매도 베팅을 해서 옵션 매도가 아니라 옵션 하락 베팅을 해서 뭐 성과를 보다가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계속 숏 포지션을 고집합니다. 오늘 11월물 풋옵션 매수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또 풋매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시작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하락 세팅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물에서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외국인이 11월물을 향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현물도 계속 매도하고 있죠. 최근에 오늘 뭐 프로그램이 비차익 거래 2천억 나왔죠. 이것도 좀 받았긴 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틀 정도 이제 좀 밑에서 잡아서 단타 치고 뭐 청산하고 아니면은 기존의 매도를 청산하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누적 매도량이 지금 현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2조 원이 거뜬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도 하방 베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굉장히 매도량이 많았죠. 이때 8월 달에도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뭐 4조 5조 원대 누적 매도도 보이고 그랬는데 선물은 3일간의 이제 손절 환매수로 이제 매도 포지션의 힘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많은 양을 매도해둔 터라서 아직도 누적 매도량의 2조 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물 선물 모두 2조 원대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상승 반전을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뭔가 따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거북한 상황이죠.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일정들도 조금 까다롭고, 그렇죠? 뭐 CPI 발표 당장 오늘 밤에 발표하지만 그거는 나스닥부터 이제 움직이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있을 10월 19일인가요? 네,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도 있고, 그때가 조금 이제 미국과 금리 격차가 지금 많아진 상황에서 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2주 뒤에 11월 달 1일에 있는 FOMC 에서도 또 앞으로 금리 전망에 대해서 또 불확실한 상태. 물론 11월 자체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앞으로 경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힘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도를 고집한 그 힘을 어떻게 쓸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정리한 걸 다시 봐드리면, 선물은 3일간의 손절 환매수로 매도 포지션의 힘을 대폭 축소했지만 워낙에 많은 양을 매도해둔 터라 아직도 누적 매도량 2조 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절 및 환매수를 통해 손익분기는 약 328포인트까지 끌어올렸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의 손익분기를 322.5에서 최근에 328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 사이 다 손절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기존에 남아있는 포지션은 수익으로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고전으로 수급을 통한 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7월 10일에서 11일 요때처럼 스위칭을 하는 건지 태세 전환을 해버리는 건지 매도를 매수로 돌려버리는 그런 정도로 태세 전환을 하든지, 즉 스위칭을 통해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스닥의 상승세가 멈추거나 FOMC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하락하여 밑에서 익절 청산을 하고 올라오든지, 즉 기본적인 반등 반응인 절반 수준까지 최대 맥스로 열어두고 다시 꺾어져 내려가면서 익절해서 올라오는 이 모습이 나오거나 하든지 하는 모습으로 어쨌든 전개가 된다면 또 정상적인 흐름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급반등하는 것이 정상 포지션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금융투자 자체는 상방이지만 금융투자도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고, 어쨌든 외국인들의 범위가 지금 상당히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전했던 적은 뭐 최근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잡기가 있었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외국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숏 포지션을 고집했었습니다. 공매도를 늘리고 주식 선물 매도도 하면서 그런데 계속 올랐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한동안 올랐었죠.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은 손절이에요. 결국에는 숏 포지션의 손절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싱가포르 쪽 등 헤지펀드 운영력들이 짐을 쌀 정도로 상당히 고전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숏만 고집을 하면서 고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위에서 다시 숏을 대량으로 때리면서 지금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에코프로 자체는 주식 선물 상장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 것 같지는 않은데, 에코프로 BM에서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특히나 공매도가 더 많았던 게 에코프로 BM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승기를 다시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 옛날에 뭐 동학개미 운동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삼성전자를 뭐 9만 원대까지 뭐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익절 처리를 했던 외국인들이 크게 그 뒤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 또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결국 승리를 잡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고전하던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 다시 외국인 수급과 개인 수급 반대 포지션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외국인 수급 첫 번째, 그 다음에 개인의 반대 수급,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있다, 웬만하면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이 맑아지면 하겠다. 지금 물이 굉장히 탁한 상태라 물의 안쪽을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전쟁 발발 이후 최근 3-4일간 시장은 그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승리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냥 수급 상관없이 수급 따지지 않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옛날에 뭐 총성이 울리면 올라간다더라, 전쟁이 시작하면 시장은 상승한다더라 라는 격언을 통해서 또 그냥 올라가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한 경우가 승리를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결과론적으로 개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있고, 즉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고, 고버스를 매도했었고, 이 시기 동안 즉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었고, 즉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고, 현물 하락 시에 받아주는 것도 개인들이었죠. 즉 시장의 반등에 베팅하고 있었고 등등, 단기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성과를 거두는 3-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의 옵션 베팅 포지션이었던 327.5 콜옵션이 마지막에 역전승을 이렇게 거두면서 끝났죠. 개인들이 베팅한 공간에서 이제 오늘 나스닥 상승과 함께, 이때 마침 나스닥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327.5가 이제 살아나서 100% 정도 플러스 성적을 거둔 행사가였습니다. 해당 행사가에서 외국인들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거기서 콜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했던 반등이 일단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시기고, 외국인들이 고전하는 시기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런 시기 비정상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켜본 다음에 조금 더 깔끔해지면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마치기 전에 일단 오늘 일정, CPI 발표를 통한 변동성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9일 2주 뒤에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그 다음에 2주 뒤에 11월 1일 FOMC 등을 지나면서도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상 패턴 찾으면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공부를 좀 해두시는 쪽으로 제가 파생반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 캡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